여러분, 해외 ETF에 1억 원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10%가 났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열어보니 수익이 0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2026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기면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환율 하나 때문에 수익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특히 50대, 은퇴를 앞두고 퇴직연금으로 해외 ETF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환해지가 뭔지, 내 상황에서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환율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전략 5가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다 빼고 필리가 숫자로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환율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0원에서 1,485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LG경영연구원과 수출입은행 전망을 보면 올해 연평균 환율은 약 1,400원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상반기에 높았다가 하반기에 조금 내려오는 상고하저 패턴이 유력합니다. 연말에는 1,35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10년 전인 2016년에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1,16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1,460원이에요. 10년 사이에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약 26% 떨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미국 S&P 500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주가 수익에 환차익까지 더해져서 웃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환율에서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달러 자산을 사는 거니까 나중에 환율이 내려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1달러에 1,460원을 주고 미국 ETF를 샀는데 몇 년 뒤 환율이 1,300원으로 내려오면 ETF 가격이 그대로여도 원화로 환산하면 약 11% 손실이 나는 겁니다. ETF 수익률이 11%를 넘어야 겨우 본전인 거죠. 그렇다고 해외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 주식시장만으로는 분산이 안 되고 미국 빅테크나 글로벌 ETF의 장기 성과는 여전히 매력적이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해외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환율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도대체 환해지라는 게 뭔지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환해지, 영어로 커런시 해칭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없애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TF 상품명 뒤에 H가 붙어 있으면 환해지, UH가 붙어 있으면 환노출, 즉 환율 변동을 그대로 감수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S&P 500 ETF라도 타이거 미국 S&P 500H는 환해지, 타이거 미국 S&P 500은 환노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환해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비용이 듭니다. 그것도 지금 상당히 비싸요. 환해지 비용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에서 나오는데요. 2026년 4월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5%, 미국은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한미 금리가 약 1%에서 1.25%포인트 역전된 상태입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다는 뜻이에요. 이 금리 차이가 바로 환해지 비용으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환해지 ETF를 보유하면 연간 약 1%에서 2%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해외 주식형 펀드의 환해지 비용이 장기 수익률을 상당히 잠식한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5천만 원을 해외 ETF에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환해지 ETF를 선택하면 연간 해지 비용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10년이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ETF 수익률이 연 7%라고 해도 해지 비용 1.5%를 빼면 실질 수익률은 5.5%로 떨어집니다. 이 차이가 복리로 쌓이면 최종 자산에서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럼 환해지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단순하게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환노출로 가면 환율이 올라갈 때는 좋지만 내려갈 때는 수익이 깎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ETF에서 10% 수익이 났어도 환율이 10% 하락하면 원화 기준 수익은 제로입니다. 50대 분들은 투자 기간이 20대, 30대보다 짧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해지를 하면 환율 걱정은 줄어들지만 연 1에서 2%의 비용을 내야 하고 환 노출로 가면 비용은 없지만 환율 변동을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50대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투자 기간과 자산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타이틀 컷, 손해 안 보는 환 리스크 관리 전략 5가지. 첫 번째 전략, 투자 기간으로 나누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투자 잔여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환 노출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장기적으로 평균 회귀 정향이 있거든요. 1,4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도 10년, 20년 놓고 보면 결국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반대로 5년 이내에 돈을 써야 한다면 환 해지를 고려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50대 초반이시라면 퇴직까지 약 10년, 연금 수령까지는 15년 이상 남으셨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주식형 해외 ETF는 환 노출로, 채권형 해외 ETF는 환 해지로 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채권은 수익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수익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거든요. 반면 주식형은 장기 수익률이 높아서 환율 변동을 흡수할 여력이 있습니다. 자산 유형별로 다르게 가져가시는 거죠. 두 번째 전략, 분할 매수로 환율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주식 살 때 적립식으로 나눠 사는 것처럼 해외 ETF도 한 번에 몰아서 사지 말고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눠서 사시는 겁니다. 환율이 1,480원일 때도 사고 1,420원일 때도 사면 평균 매수 환율이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특히 퇴직연금 DC형은 매월 적립하는 구조니까 이미 분할 매수 효과를 누리고 계신 거예요. 이걸 의식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전략, 환 해지와 환 노출 ETF를 섞으세요. 꼭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ETF 투자금의 50%는 환 해지 상품으로 나머지 50%는 환 노출 상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환 노출 쪽에서 이익을 보고 환율이 내리면 환 해지 쪽이 방어해 줍니다. 국민연금도 이런 전략적 환 해지를 쓰고 있어요. 기재부, 복지부, 한은, 국민연금이 사자협의체까지 구성해서 환 관리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번째 전략, 퇴직연금 DC형의 위험자산 한도 70% 규칙을 역으로 활용하세요. DC형은 위험자산의 최대 70%까지만 넣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 30% 안전자산을 국내 채권형이나 예금으로 채우면 이 부분은 환율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원화자산이 됩니다. 위험자산 70% 중에서 해외 ETF와 국내 ETF를 적절히 배분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환율에 노출되는 비중을 40에서 5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환율 수준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세요. 지금처럼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높을 때는 환해지 비중을 좀 더 늘리고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오면 환 노출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하나은행과 무역협회 전망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환율이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환해지 비중을 60% 정도로 좀 높게 가져가다가 환율이 내려오면 환 노출 비중을 50%까지 올리는 식으로 조절하시는 거죠. 자, 오늘 내용 핵심만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환해지는 보험이지만 연 1에서 2% 비용이 든다. 금리 역전 상황에서는 특히 비싸다. 둘째, 투자기간 10년 이상이면 주식형은 환 노출, 채권형은 환 해지가 기본 원칙이다. 셋째, 분할 매수, 해지와 노출 혼합, DC형 자산 배분, 환율 수준별 비중 조절까지 5가지 전략을 조합하면 환율에 휘둘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환율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전략들을 내 퇴직연금 계좌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재테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